안녕하십니까. 오늘 할 거는 우리 2020 기출 화성시 동탄중앙고등학교 1학기 기말고사 공통수학상 문제 해설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A 1,6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 두변 AB와 AC에 대해서의 중점 M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따라갈 때 문제에서 무게중심에 대한 좌표를 찾아보라 합니다. 일단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삼각형 하나를 좀 그려보고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ABC에 해당되는 삼각형을 그려주시고, 현재 문제에서는 AB에 대해서 나오는 중점, 그리고 AC에 대해서의 중점이라는 표현을 각각 M과 N이라고 표현을 줍니다. 이때 해당되는 문제에서 어떤 걸 해볼 거냐면 BC의 중점도 체크하셔서 해당되는 각각의 중점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해주고 해당되는 표현과 여기도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이때 탄생하는 여기에 이러한 도형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이러한 도형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이 도형은 현재 평행사변형에 해당이 됩니다.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표현은 결론적으로 A와 해당되는 반대편에 있는 이 표현을 썼을 때 가운데 있는 이 중점은 서로 일치해야 됩니다. 서로 일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본다면 해당되는 M과 N에 대해서의 정보를 더한 이 내용은 다시 한번 해당되는 A와 여기에 있는 이 중점, 이 점을 우리가 T점이라 한다면 A와 T에 대한 정보를 더한 것과 같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때 해당되는 A가 현재 1,6이었기 때문에 그를 이용한다면 현재 이 점의 좌표가 0,-1에 해당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때 해당되는 얘가 BC의 중점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B의 X좌표와 C의 X좌표를 더한 것은 제로에 해당이 되고 B의 Y좌표와 C의 Y좌표를 더한 게 -2에 해당이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무게중심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각각의 A의 X좌표와 A에 대해서의 Y좌표를 더해주게 되면 현재 위의 식은 다시 한번 바뀌게 돼서 1로 바뀌게 되고요. 밑에 거는 더해주시면 4로 바뀌기 때문에 그로 인용해서 무게중심의 좌표는 1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AB에 대해서 연립부등식의 해와 2차 부등식에 대해서의 해가 서로 같을 때 A 플러스 B에 대한 값을 찾으라 합니다. 문제에서는 A가 3보다는 크대요. 현재 위의 것식부터 현재 경계값을 조사하시면 나오시는 부분이 X가 1 또는 A에 해당이 되고 우리 사이범위죠. 밑에 것도 조사해 주시면 나오시는 X는 3 또는 7에 해당이 되며 똑같이 사이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수직선상에 1과 A에 대해서의 사이 범위가 이런 형식으로 나온다는 소리고, 이 표현에 A가 3보다는 크기 때문에 이쪽에서부터 3이 출발하면서 7이 내려갈 수 있는데, 이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은 이러한 모습을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해당되는 7이 이쪽에 내려오는 이러한 모습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1번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는 공통범위가 이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걔를 통해서 나오시는 공통범위는 3보다는 크거나 같고 7보다는 작거나 같다로 정리가 되는데, 얘가 만약에 해당되는 이 2차 부등식의 해라면, 이것이 만약에 요 녀석에 대해서의 해라면 우리한테는 경계값에 대해서의 합에 해당되는 10이라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8과는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한테 1번은 모순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고, 결론적으로 그 모습을 통해서 2번 같은 상황으로서 우리한테는 공통범위에 해당되는 표현인 우리한테는 3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A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정리가 됩니다. 이때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B는 0보다 작거나 같다에 대해서 해라고 정리한다면 다시 한번 경계값에 이용한 근각계수 관계, 즉 더한 것은 3 플러스 A라는 표현은 여기를 통해서 정리가 되는 8에 해당이 되니 결론적으로 A는 우리한테는 5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근각계수 관계 중에서 두 분의 곱에 해당되는 표현을 이용한다면 3A, 즉 A가 5기 때문에 15라는 표현은 현재 이 자리에 있는 B에 해당이 된다고 정리가 됩니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A 플러스 B에 대한 값을 구하라 했으니 둘이 더해주시면 5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청소년 수련회에서 학생들에게 숙소를 배정하려 하는데 한 방에 5명씩 배정하면 우리한테 8명의 학생이 남는데요. 그럼 이때 방의 개수를 우리가 만약에 X라 한다면 해당되는 표현을 통해서 학생 수는 5X 플러스 8에 해당이 된다고 정리가 됩니다. 이때 해당되는 표현에서 한 방에 6명씩 배정하면 한 개의 방이 남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 말은 이 말을 통해서 X-2개의 방까지는 6명이 가득 들어가고요.
가득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마지막 한 개 방이죠. 마지막 방에는 1명부터 6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표현을 이용한다면 현재 여기는 6의 x-2에 대해서 플러스 1부터 출발해서 플러스 6까지에 대한 범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표현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리해 주시면 5x 플러스 8이라는 표현이 현재 6에 대해서 x-2의 플러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6에 대해서 x-2에 대해서의 플러스 6보다는 작거나 같다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왼쪽 거부터 다시 한 번씩 계산해 주시면 6x의 마이너스 11이라는 표현이 5x 플러스 8보다는 작거나 같기 때문에 x는 현재 19보다는 작거나 같다로 정리가 되고요. 오른쪽 거도 다시 한번 계산을 해주시면 이번에는 5x 플러스 8이라는 표현이 여기에는 6x 마이너스 6에 해당이 되니 이때 해당되는 표현은 x는 14보다는 크거나 같다로 정리가 돼서 둘의 공통범위를 조사하시면 14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19보다는 작거나 같다로 정리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가장 큰 수는 19에 해당이 되고요. 가장 작은 수는 14에 해당이 되니 두 개에 대해서 합은 33이다 라고 유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연립부등식에 해당되는 표현을 만족시키는 정수의 x의 개수가 5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에 대해서의 값을 찾으러 합니다. 현재 왼쪽 거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나오시는 것은 x제곱 마이너스 5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로 정리가 됩니다. 네, 두 번째 해당되는 오른쪽 파트 한쪽으로 몰아주시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의 플러스 k라는 표현이 0보다 크다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 표현은 우리가 현재 인수분해 되지 않는 상황이니 근해 공식을 이용해 주시면 3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9 마이너스 k에 해당이 된다고 정리가 됩니다. 이때 해당되는 표현에서 우리가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3에 대해서 마이너스 우리 9 마이너스 k라는 표현을 알파로 둘 거고요. 3에 대해서 플러스의 우리 9 마이너스 k라는 표현은 우리가 베타라고 정리하면서 x가 알파보다는 작다 또는 x가 베타보다는 크다라는 상황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수직선에 올리게 되면 이처럼 x축에 0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한테는 5까지 내려오는 상황에 대해서 모습을 볼 거고, 그 안에는 정수가 5개가 있는 상황인데 우리한테는 1, 2, 3, 4까지를 미리 좀 체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현재 정수로 존재를 하는 상황이고, 이때 해당되는 우리가 요 범위로 올렸을 때, 즉 해당되는 이 범위로 올렸을 때 여기서는 정수 하나가 사라지면서 공통범위 5개가 있게끔 형성되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해당되는 이 표현을 올리기에 앞서서 이 자리를 확인해 보면 우리가 3이라는 표현이 대칭축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고, 즉 3이라는 표현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적으로 알파와 베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올릴 수 있는 표현은 예를 들어서 베타를 이쪽에 이렇게 올리면서 왼쪽에는 알파가 이런 형식으로 올라와야 된다고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공통범위 안에 있는 정수를 카운팅하면서 하나, 둘, 셋, 넷, 5개에 대해서의 정수가 카운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베타라는 지점은 현재 3과 4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정리가 되고, 색칠이 우리한테 뚫려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3에는 붙어도 된다고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를 이용해서 만약 문제를 계산한다면 현재 베타라는 표현이 3 플러스 루트 9 마이너스 k이기 때문에 그대로 3보다는 크거나 같고 3 플러스 루트의 9 마이너스 k라는 표현이 4보다 작다고 해주시면 우리는 루트의 9 마이너스 k라는 표현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다가 되고요. 양변 제곱해 주시면 9 마이너스 k라는 표현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우리한테는 1보다 작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k 마이너스 9라는 표현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즉 k라는 표현이 8보다는 크고 우리한테는 9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표현으로 최종 정리가 됩니다. 이때 해당되는 표현에서 문제에서 이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에 대해서의 값을 찾아라 했으니 답은 5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그림과 같이 직선 L가 있고 두 점 A와 B가 있는데 문제에서 AP와 BP의 길이가 같아져야 된대요. 그래서 이 길이가 서로 같게끔 하는 위의 점 P점에 대해서 좌표에 대해서 A-B에 대한 값을 찾으려 합니다.
이때 해당되는 표현 B에서부터 A까지의 선을 그어주게 되면 해당되는 이 삼각형의 도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도형이고, 그러면 우리한테는 이 P점에서 해당되는 A, B에 이렇게 선을 내리게 되면 이 도형에 대해서의 수직이등분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해당되는 이 표현을 거꾸로 생각한다면 해당되는 A, B에 대해서의 수직이등분선을 계산을 할 거고, 그 수직이등분선과 L과에 대해서의 교점을 계산하면 그 녀석이 P좌표에 해당이 된다라고 최종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중점부터 다시 한번 계산을 한다면 A가 2,0, B는 0,1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중점의 좌표는 우리한테 1,2분의 1에 해당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AB에 대해서의 기울기가 현재 마이너스 2분의 1에 해당이 되니 수직한 기울기는 우리한테 2에 해당이 된다는 걸 이용해서 해당되는 직선의 방정식의 y는 2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해당되는 이 직선과 문제에 나와 있는 2x 플러스 3y는 6과에 대해서의 연립방정식을 세울 거고요. 그대로 y 자리에 집어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2x에 대해서 세배할 거니 플러스 6x에 마이너스 2분의 9라는 표현이 6이라 정리가 되면서 우리 8x에 해당되는 표현이 건너가시면 2분의 21에 해당이 되니까 x는 16분의 21에 해당이 된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y좌표를 찾을 건데, 그럼 y좌표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집어넣을게요. 2배 해주시면 나오시는 건 16분의 42에 해당이 되고, 거기서 우리한테는 16분에 대해서 24를 해당되는 표현을 빼줄 거니까 결론적으로 해당되는 y라는 값이 16분의 18에 해당이 된다고 정리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 해당되는 표현은 a에서 b를 빼래요. 해당되는 이 값에서 얘를 빼라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나오시는 것은 16분의 3에 해당이 된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두 다항식 해당되는 이런 표현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의 부등식이 다음과 같이 성립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줍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3x-1라는 표현이 현재 ax 플러스 b보다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 fx라는 표현 대신에는 이렇게 표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해당되는 표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에 이렇게 해석해 보면 y는 3x-2라는 이 직선보다는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이 좀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고, 해당되는 그 직선이 y는 해당되는 이 2차 함수보다는 아래 또는 겹쳐서 존재해야 된다는 표현으로 해석이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본다면 우리한테는 y는 3x-2라는 직선이 있고요. 그거보다는 위쪽에 해당되는 이 gx가 존재를 해야 되고, 그 위에는 현재 이렇게 정해진 fx가 현재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체크해 놓을게요. 그래서 이러한 느낌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 사이에 현재 해당되는 이 직선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면 해당되는 이 직선에 언젠가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은 우리한테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은 결론적으로 이곳에 해당되는 1차 함수는 적어도 해당되는 밑에 있는 직선과는 서로 평행해야 되는 모습으로 탄생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 체크해 놓는 것은 적어도 평행해야 함,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고요. 따라서 그걸 통해서 a라는 값은 3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빠르게 찾을 수 있고, 해당되는 이 ax 우리 3으로 바꿔놓을게요. 3x 플러스 b라는 표현이 당연히 이 직선보다는 위쪽에 올라가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b라는 표현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정리가 됩니다. 이때 해당되는 직선이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 해당되는 얘가 2차 함수에 이처럼 이렇게 접하게 되는 상황이 마지막 상황이라 정리할 수 있고, 즉 접할 때가 우리가 경계값에 해당이 된다고 정리가 됩니다. 즉 이 지점이 경계값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경계값은 우리가 접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해당되는 이 함수와 이 함수가 서로 접할 때를 조사할 거고, 따라서 우리한테는 차이 함수를 유도해 주시면 2x제곱에 플러스 a 대신에 우리가 3x라는 표현이 들어갈 거니까 2x에 플러스 2에 대해서 마이너스 b라는 표현이 제로고, 이것이 접할 때를 조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표현을 이용해 주시면 우리 짝수 판별식 이용할 거니까 1에 대해서 마이너스 4에 플러스 2b라는 표현이 제로여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b라는 표현이 우리한테는 2분의 3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고 최종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b라는 표현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표현은 해당되는 표현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즉 우리한테 최대값에서 해당되는 2분의 3에서 해당되는 마이너스 2를 빼달라는 표현으로 해석하시면 되니 이 표현의 결론적으로 2분의 7이다 라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의 x에 대해서의 개수가 다시 한번 2가 되도록 하는 n에 대한 값을 찾으러 합니다. 일단 해당되는 표현에서 밑에 거는 문제 상황이 현재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밑에 거를 계산을 하도록 할게요. 현재 해당되는 표현에서 x는 0이라는 지점과 x는 3분의 2라는 지점을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것의 함수값 체크해 주시면 0 들어가시면 나오시는 게 2고요. 3분의 2 들어가시면 나오시는 것은 마이너스 3분의 2에 해당이 되니 이쪽이 좀 더 위에, 이쪽은 좀 더 아래에 체크해 놓으시고 두 지점을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해당되는 절대값 파트에서 이 부분 x개수 계산해 주시면 나오시는 기울기 값이 우리한테는 2에 해당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가 2기 때문에 맞은편은 우리한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표현에서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즉 해당되는 이 지점보다는 우리한테 작거나 같다를 계산한다는 소리고요. 따라서 일단 해당되는 왼쪽은 여기고 오른쪽에 해당되는 이 경계값을 계산을 할 건데, 이때 해당되는 여기가 2고 여기에 y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소리는 요만큼의 길이가 현재 3분의 8이라는 소리니 기울기 2라는 걸 이용하면 현재 이만큼의 길이가 3분의 4에 해당이 돼서 결론적으로 해당되는 이 경계값이 우리한테는 2에 해당이 된다고 최종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표현을 통해서 나오시는 것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최종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위에 있는 것도 우리가 정리를 할 건데, n이 자연수 즉 상수기 때문에 해당되는 표현은 x를 기준으로 우리한테는 마이너스 5라는 표현이 마이너스 n보다는 작다, 또는 우리한테는 x-5라는 표현이 n보다는 크다라고 정리를 해주셔서 x라는 표현이 5-n보다는 작다, 또는 x라는 표현이 우리한테는 5 플러스 n보다는 크다라는 표현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이제 다시 한번 수직선 위에 올려서 확인을 할 건데, 현재 한쪽의 범위가 이미 이 범위가 있기 때문에 0부터 해당되는 2까지에 대해서의 범위를 먼저 올려놓고요. 우리는 정수에 대해서 개수가 궁금하기 때문에 가운데 1이라는 애를 먼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되는 이 녀석에 대해서 범위를 올려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이 두 녀석의 범위가 현재 평균의 위치가 5기 때문에 다시 한번 x는 5라는 위치가 대칭축에 해당이 돼요. 대칭축을 기준으로 한쪽은 왼쪽, 한쪽은 오른쪽에 해당되는 파트인데, 현재 여기가 2기 때문에 여기가 이런데 5가 있으면 이런 형식으로 하나가 이렇게 5-n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근데 당장 이런 형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현재 정수의 개수가 우리한테 3개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들어오시면 안 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5-n이라는 위치는 적어도 이런 위치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5-n이라는 표현이 1과 2 사이에는 있어야 된다고 최종 정리가 되고요.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얘는 2에는 붙어도 된다고 정리가 돼서, 따라서 n-5라는 표현이 현재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현재 마이너스 1보다는 작기 때문에 n이라는 범위가 우리한테는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다로 정리가 돼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자연수 값은 3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라는 표현을 주고요. 넓이가 2일 때 BC에 대해서의 2대3 외분, AB에 대해서의 1대2 외분, CA에 대해서의 1대3 외분, 즉 어떤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란 소리죠. 따라서 우리는 정삼각형 하나를 먼저 그려놓고요. 그래서 이 정도 되는 이 도형을 A, B, C를 해서 넓이 해당되는 2다라고 체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첫 번째로 주는 것은 BC를 2대3으로 외분해 달라 했으니 B 방향으로 BC를 한 칸처럼 생각하셔서 B 방향으로 BC의 방향 한 칸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한 칸, 두 칸 나가는 위치에 해당되는 외분점이 찍혀야 된다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B에 대해서의 1대2 외분점이니 A쪽의 방향으로 AB를 마치 한 칸처럼 취급한 요만큼의 나간 지점이 2다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CA 방향으로 1대3이면 우리한테는 해당되는 C쪽 방향으로 CA의 길이를 우리가 두 칸이니까 한 칸처럼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한 칸처럼 나가는 요 지역이 우리한테는 F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DEF 해당되는 이 녀석의 넓이를 측정하라는 녀석으로 생각해 놓으시면 되고요. 따라서 얘를 적절하게 나누면서 계산을 할 건데, 현재 여기에 선을 이렇게 내리시면 여기가 2기 때문에 이 녀석의 넓이는 4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의 길이랑 여기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 녀석의 넓이도 4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당되는 여기서부터 여기에 선을 내리시게 되면 이쪽이 2이기 때문에 여기도 2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가 두 칸이었을 때 2이기 때문에 여기는 한 칸이면은 요만큼은 1이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마지막 해당되는 이 부분도 계산을 할 건데 요만큼에 대해서의 넓이는 여기가 2이기 때문에 여기가 다시 한번 1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가 한 칸을 기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두 칸짜리는 따라서 2에 해당이 된다고 정리가 되면서 여기 보이는 해당되는 숫자들의 합이 현재 넓이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6, 12에다가 플러스 1, 1, 2이기 때문에 4를 더한 16이 최종적인 넓이다 라고 체크해 주면서 1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2차 함수 fx에 대해서 f1에 대해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라지 m, 스몰 m이라 할 때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에 대해서 값을 찾으려 합니다. 자, 문제에서 보시면 f의 2x-3이 0보다 작다에 대해서 해가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얘는 현재 x값에 해당이 되고 그럼 그를 이용해서 경계값에 해당이 되는 2x-3에 대해서의 표현을 좀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표현의 x자리에 결국 우리 2분의 1 또는 우리한테는 2분의 7이라는 표현을 집어넣을 건데요. 2분의 1을 집어넣으시면 나오시는 표현은 마이너스 2, 2분의 7을 집어넣으시면 나오시는 게 4라는 표현이 되고 현재 0보다 작다라는 표현을 기준으로 바깥 범위가 나왔다는 소리는 현재 2차 한계수 2차 한계수는 현재 우리한테 음수에 해당이 된다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한테는 fx라는 표현을 가정할 수가 있는데 얘를 a에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4라 가정할 수 있고 이때 a라는 표현의 부호는 음수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fx가 해당되는 이 녀석보다 크거나 같다는 해가 한 개뿐이다 라는 표현을 줍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ax의 제곱에 마이너스 2a의 x 그리고 마이너스 8a라는 표현이 우리 마이너스 2x 플러스 12보다 크거나 같다에 대해서 해가 한 개뿐이다 라고 정리가 되고요. 한쪽으로 몰아주시면 우리한테 나오시는 ax의 제곱에 우리 마이너스 2에 대해서 가로쳐주면 a-1에 대해서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8a에 마이너스 10이라는 표현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가 한 개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이처럼 2차 부등식에서 해가 한 개가 뜬다는 소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판별식 d가 0이랑 같아야 된다라는 표현 다시 한번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요. 따라서 여기서 짝수 판별식 써주시면 나오시는 애는 우리한테는 a-1에 대해서의 제곱에 우리 플러스 8a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12a라는 표현이 결론적으로 0이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곱해 주시면 9a의 제곱에 우리 플러스 10a 그래도 플러스 1이라는 표현이 제로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나오시는 a는 마이너스 9분의 1이라는 표현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최종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해당되는 표현에서 문제에서는 f1에 대한 값이 필요를 해요. f1에 대한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x자리에 1을 넣어보시면 나오시는 표현은 우리한테는 3의 마이너스 3의 a니 마이너스 9a라는 값이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 표현을 통해서 마이너스 9a에 대한 값을 찾아주시면 우리한테는 1 또는 9에 해당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문제에서는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라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8이다 라고 유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직선이 직선과 서로 평행하다라는 표현을 줬으니 x계수비 즉 3분의 a라는 표현과 2분의 b라는 표현이 같아야 되며 우리 마지막에 있는 상수항의 비율은 달라야 된다라고 하나 체크해 놓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은 우리한테 서로 수직해야 된다 했으니 x계수의 곱 그리고 우리한테는 y계수의 곱에 해당되는 표현에 대해서 합이 제로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 즉 a라는 표현은 우리한테 여기서 6이라는 표현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a가 6에 해당이 되니 해당되는 표현 2라는 표현은 2분의 b라는 표현을 통해서 b라는 표현은 4에 해당이 되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표현은 두 표현에서 합을 계산을 했으니 2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원에 대한 표현을 주는데 여기서 원의 중심 체크해 주시면 2,-3 R의 제곱을 체크해 주시면 나오시는 것은 우리한테 4에 해당이 되니 R은 2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시면 해당되는 얘와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우리 원 위의 점과 직선 L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의 최소값과 최대값에 대해서 합을 계산을 합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다시 한번 어떤 원이 존재를 할 거고요. 어떤 직선이 지나갈 건데 이 직선에 대해서 해당되는 우리 위의 점까지의 거리에 대해서의 최소값과 최대값에 대해서의 합을 계산을 합니다. 그럼 이는 우리한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하나는 d-r에 해당이 되고요. 하나는 d+r에 해당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문제에서는 해당되는 표현을 더해달라 했으니 그 표현은 결론적으로 ED에 해당되는 값을 계산하면 된다는 소리고, 현재 원의 중심에 해당되는 표현이 우리한테는 2,-3에 해당이 되니 이 점에서부터 해당되는 직선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5분의 위에 자리에 올라오시는 것은 절대값 씌워주면서 대입해 주시면 6의 마이너스 12에 플러스 31에 해당이 되니, 그래서 해당되는 표현 계산해 주시면 5에 해당이 돼서 문제의 답은 ED에 해당이 되는 10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마이너스 10,0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에 대해서의 넓이를 측정을 합니다. 현재 원을 보시면 해당되는 원의 중심이 우리한테는 원점에 해당이 되고요. 따라서 x축도 그어주고요. 이에 맞춰서 y축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해당되는 이 표현을 통하고 어떤 마이너스 10,0이라는 점이 왼쪽에 이렇게 존재한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죠. 이때 해당되는 표현에서 여기서부터 접선을 서로 그었다 했으니 이러한 느낌의 도형이 탄생한다는 소리고, 그때 여기와 여기와 여기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를 측정하는 소리입니다. 이때 이렇게 한 직선상에 존재한다면 해당되는 이쪽에 대해서 요만큼의 우리한테는 길이가 우리한테 반지름에 해당되는 루트 10에 해당이 되고, 요만큼의 길이가 현재 10에 해당이 되니 요만큼의 길이는 우리한테는 루트 90에 해당이 되네 3루트 10에 해당이 된다고 정리돼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우리한테는 여기 부분에 다 세타라 잡으면 탄젠트 세타는 m에 해당되는 3분의 1이라고 정리가 됩니다. 즉 이를 이용한다면 현재 이 녀석의 우리한테 길이가 3분의 10에 해당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즉 해당되는 요 도형의 넓이의 2배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10 곱하기 3분의 10이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3분의 100이라는 표현을 유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좌표평면 우리 a 0,2와 x축 위의 점 어떤 t점에 대해서 점 P를 지나고 해당되는 AP의 수직인 직선을 L이라고 합니다. 이때 해당되는 표현에서 AP에 대해서의 우리한테는 기울기 측정해 주시면 나오시는 부분이 t분의 2의 마이너스 2에 해당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랑 수직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 녀석의 기울기는 우리한테는 2분의 t에 해당이 된다고 정리가 되죠. 그때 해당되는 표현에서 점 P를 지나기 때문에 직선 L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시면 y라는 표현은 2분의 t를 기준으로 x-t라고 정리가 돼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2분의 t의 x의 마이너스 2분의 t제곱이라고 최종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직선 L이 우리한테는 4,-6을 지난다 라는 표현을 줬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 표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점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6이라는 표현에 4 들어가시면 2t의 마이너스 2분의 t제곱이라 정리가 되고요. 우리한테 다시 한번 정리해주시면 나오시는 표현이 마이너스 2분의 t제곱 플러스 2t의 플러스 6이라는 표현이 제로인데, 이때 해당되는 t1과 t2에 대해서의 합을 구하랬으니 근과계수 관계를 이용해 주시면 나오시는 표현을 우리한테 4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 나오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좌표평면 두 점 A, B에 대해서 선분 A, B에 대해서의 수직 이등분선이 현재 해당되는 원의 넓이를 2등분 해야 된다. 즉 원의 중심인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을 지나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되고, 상수 A가 될 수 있는 값들에 대해서 합을 구하래요. 그럼 다시 한번 문제 상황을 이해해 보면 어떠한 A가 2,3이라는 점이 존재를 하고요. B라는 점이 어떠한 4,A에 해당이 되는데, 이 녀석에 대해서의 수직 이등분선에 이 녀석에 해당되는 이 수직 이등분선 위에 우리한테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이 존재해야 된다는 소리고, 이 말은 다시 한번 우리가 본다면 해당되는 이 점에서부터 A까지 거리, 이 점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아야 되는 상황으로서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표현을 이용한다면 현재 A에서부터 해당되는 이 점을 우리가 5점이라 잡을게요. 5까지 해당되는 거리를 측정하시면 나오시는 것은 7과 9에 대해서 해당되는 표현이니까 우리한테 나오시는 것은 49 더하기 우리한테는 81에 해당되는 루트, 즉 해당되는 표현이 우리한테 나오시는 것이 130, 루트 130에 해당이 된다 정리가 되고요. 같은 방식으로 해당되는 표현에서 우리 B부터 우리 여기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시면 9의 제곱 플러스 A에 대해서의 플러스 6에 대해서의 제곱이 똑같이 우리한테는 130에 해당이 돼야 되니까 A 플러스 6에 대해서의 제곱이라는 표현이 결론적으로 우리한테 49에 해당이 돼야 된다. 즉 A 플러스 6에 해당되는 표현이 플러스 마이너스 7에 해당이 되니 이때 해당되는 A 값들에 대해서의 합은 우리한테는 마이너스 12다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좌표 평면에 두 원이 존재를 하는데 하나의 원은 현재 원의 중심이 0,0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2에 해당되는 상황이다 라고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 원은 체크해 주시면 5,-4가 원의 중심이고 r제곱을 유도하시면 제곱해 줘서 더해주니 25 더하기 16에서 우리한테 해주시는 30이 빼주시면 나오시는 값이 우리한테는 9에 해당이 되니까 반지름이 3에 해당이 된다고 정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우리한테는 이 점이 5,-4에 해당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현재 3에 해당이 된다라고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이때 문제에서 보시면 x축 위의 점 P점에 대해서 각각의 접선을 그었는데 그 접선들에 대해서의 거리가 서로 같다, 즉 해당되는 이 길이가 같다라는 표현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때 해당되는 이 위의 점을 a,0라 둔다면 요만큼의 길이가 a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루트에 해당되는 표현 a제곱 마이너스 4라고 정리가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해당되는 표현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측정한다면 현재 a-5에 대해서의 제곱에 우리는 플러스 16이라는 표현이 있건데 얘를 그대로 피타고라스에 이용할 거니 이 제곱에서 해당되는 표현에서 마이너스 9라는 표현에 대해서의 루트를 씌운 이 두 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변을 제곱해 주시면 나오시는 것은 a제곱 마이너스 4라는 표현이 여기 계산해 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10a에 플러스 25 플러스 16에 마이너스 9라는 표현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소리고 a제곱을 결론적으로 지워주시면 현재 결론적으로 10a라는 표현이 25를 기준으로 플러스 16에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9에 해당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45에서 9를 빼주니 36이라 정리가 되기 때문에 a라는 표현은 결론적으로 5분의 18이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점좌표가 5분의 18,0라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어서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2차 함수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돼서 최소값이 얘가 나오도록 하는 상수 k에 대해서 값을 찾으려 합니다. 현재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한 상황이고 어떠한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러한 느낌의 직선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에서 보시면 가장 최소값이기 때문에 요 거리를 측정한 것이 가장 최소가 되도록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때 해당되는 표현을 통해서 여기에 그어지는 접선이 우리가 똑같이 탄생을 할 것이고요. 걔는 얘랑 평행할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의 기울기를 마이너스 x의 어떤 플러스 t 값으로 가정한다면 해당되는 이 직선과 여기에 나와 있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5x의 플러스 1이라는 표현이 서로 접해야 된다고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접했기 때문에 차이 함수라는 개념을 이용한다면 해당되는 표현이 우리한테는 완전 제곱식을 이루어야 되고 따라서 t에 해당되는 표현이 마이너스 3에 해당이 된다고 정리를 합니다. 얘는 y는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3이라는 표현이 되고 해당되는 이 직선의 y는 마이너스의 플러스 k에 해당이 되는데 그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우리한테는 4루트 2에 해당이 된다고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면 루트 2분의 위의 자리에는 절대값 상수항의 차이인 k 플러스 3이라는 표현이 결론적으로 나오신 것이 4루트 2라 정리가 돼서 절대값 k 플러스 3이라는 표현이 8에 해당이 되니 k라는 표현은 우리한테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8, 즉 k라는 표현은 마이너스 11 또는 우리한테 5에 해당이 된다 정리가 됩니다. 자, 해당되는 직선은 요 값보다는 아래쪽에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k는 우리한테 마이너스 3보다는 작다라고 정리가 돼서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1이라고 채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직선 y는 마이너스 x 위의 점을 중심으로 한대요. 즉 a, 마이너스 a라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기 때문에 반지름은 절대값 a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죠. 이것이 해당되는 이 표현과 접한다 라는 표현이 있으니 여기서는 d는 r이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해당되는 표현 그대로 정리해주면 5분의 위자리의 절대값에 해당되는 표현 그대로 해주시면 4a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라는 표현이 존재를 하고 해당되는 이 거리는 우리한테 절대값 a와 같다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절대값의 a-9라는 표현이 우리한테는 5의 절대값 a라는 표현이고 절대값과 절대값이 같다는 소리는 하나는 더한 거, 하나는 뺀 거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더해주시면 나오시는 표현은 6a의-9라는 표현이 제로이기 때문에 a는 2분의 3이라 측정이 되고요. 하나는 빼주시면 나오시는 게 마이너스 4a의-9라는 표현이 제로이기 때문에 이때 나오시는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9라고 측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해당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원의 중심 측정해 주시면 해당되는 위의 거는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에 해당이 되고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측정해 주시면 마이너스 4분의 9, 4분의 9에 해당이 되니 얘를 통해서 우리한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다는 소리는 결론적으로 계산해 줬을 때 4분의 15에 대해서의 루트 2가 붙으니 결론적으로 우리한테는 K가 우리한테는 4분의 15에 해당이 된다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해당되는 이런 직선을 줘요. 그때 K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항상점을 찾기 때문에 K로 묶어주시면 x-2라는 표현에 마이너스 y 플러스 4라는 표현이 제로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우리는 2,4라는 점이 하나가 유도가 되고요. 그래서 2,4는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에 존재하는 값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를 지나는 어떠한 직선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K 값의 범위가 다음과 같대요. 현재 K의 역할을 다시 한번 보시면 K는 기울기에 해당이 됩니다. 즉 기울기의 값이 우리한테는 2분의 1, 즉 요정도 되겠죠? 정도 되고 하나는 요정도 해서 여기가 K가 2분의 1을 떼고 여기가 K가 2일 때니 이 사이를 오고 가는 상황인데 이때 해당되는 내부에서 직선 L로 그려지는 부분의 넓이를 찾으라 했으니 요 부분의 넓이와 요 부분의 넓이가 그려진다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해당되는 이 부분의 넓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현재 기울기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가 길이가 2면은 요만큼이 1이게 돼요. 현재 이 길이가 3이기 때문에 요 녀석의 넓이가 우리한테는 3에 해당이 된다 정리가 되고요. 같은 방식으로 여기가 K에 대해서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요만큼의 거리가 2라는 걸 이용하면 여기가 1에 해당이 되고 다시 한번 여기의 길이가 우리한테는 3에 해당이 되니 다시 한번 이 녀석의 넓이도 우리한테는 3에 해당이 돼서 따라서 둘이 더한 것은 6에 해당이 된다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서술형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A, B에 대해서 선분 A, B를 1대 1-t로 내분하는 점을 P라하고 X축 위에 있다라는 표현을 줍니다. 참고로 X축 위에 있다는 소리는 Y가 제로였다는 소리죠. 그럼 Y 값을 이용해서 정리해 주시면 우리 분모 자리 1분의 위에 자리는 해당되는 표현 이유 중에 마이너스 2에 플러스 여기는 1-P에 대해서의 4라는 값이 현재 제로를 찍어야 된다는 소리고 따라서 마이너스 2에 플러스 4에 마이너스 4t라는 표현이 제로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나오시는 t 값은 현재 2분의 1에 해당이 된다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해 주시면 1대 2분의 1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2대 1에 해당되는 지점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문제에서는 A, B에 대해서 1대2 외분하는 지점을 Q라 한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A, B라는 표현을 기준으로 현재 2대1에 해당되는 내분점을 찍었다는 소리고요. 네, 두 번째는 A, B에 대해서 2대1의 외분점을 찍었으니 이러한 지점에 Q점을 찍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해당되는 것을 통해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P부터 Q까지에 대해서의 거리, 즉 4칸에 대한 길이를 구하라는 소리인데 현재 A, B의 길이가 우리한테 3칸에 해당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PQ에 대한 길이가 A, B의 거리의 3분의 4배만큼에 해당이 되고 문제에서는 A와 B 값이 주어져 있죠. X 값의 차이가 3만큼, Y 값의 차이가 6만큼 하니 해당되는 3루트 5라는 표현을 기준으로 3분의 4배만큼 해주시면 4루트 5에 해당되는 값이다 라고 최종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서술형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fx에 해당되는 그래프에서 그래프 꼭지점을 지나고 해당되는 여기 B점을 지나도록 하는 문제에서 값을 계산하라는 표현을 줍니다. 현재 대칭축 조사해 주시면 나오시는 파트가 2분의 P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요 위치를 값을 찾아주시면 나오시는 것은 우리한테 P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해당되는 표현에서 2차 한계수가 우리한테 마이너스 2에 해당이 되니 이때 탄생하는 요만큼의 이 기울기가 요 기울기 값이 우리한테는 해당되는 요만큼의 길이랑 관련성이 있게 됩니다. 요만큼의 길이랑 관련성이 있는데 현재 우리한테는 여기가 0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가 0에 해당이 되니까 해당되는 길이가 우리한테 P에 해당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이것의 기울기가 P 값에 해당이 된다는 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직선에 대한 방정식을 계산해 주시면 Y라는 표현은 PX를 기준으로 플러스 P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고 이때 해당되는 값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은 우리한테 X절편 찾으래죠. 따라서 우리한테는 마이너스 1에 해당이 된다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 중앙고 해설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ye.